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달 적은 월급이지만 꼬박꼬박 모아왔고 퇴직금을 받는 그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금이 사기꾼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생 황혼기에 빈손으로 남겨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60살입니다. 지방 중소기업에서 격리과장으로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면서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월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두고 있던 작년 초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퇴직금이지 30년 동안 모아온 제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약 2억 5천만 원. 이 돈이면 소박하게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노후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회사 동료였던 박 과장의 소개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 과장은 제가 15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늘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추천하는 자리라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설명회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격식 있어 보였습니다. 참석자들도 저처럼 퇴직을 앞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젊은 남성이 무대에 올라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 전문가 김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투자그룹은 퇴직자분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특별한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파워포인트 자료와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의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의 신흥개발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면 연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환율 변동을 고려해도 최소 연 12%의 수익은 보장됩니다. 이는 은행 예금이나 국내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의 말은 매우 그럴듯했습니다. 투자금은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며 분기별로 수익금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회사 퇴직자들 중 몇몇이 이미 투자에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김 대표는 저를 포함한 몇몇 참석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더 자세한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박 과장과 함께 김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욱 친절하게 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되신다고 했죠? 이 중 2억 원만 투자하시면 매년 약 3천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원금과 함께 총 3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박 과장이 옆에서 계속해서 자신도 이미 투자했고 첫 분기 수익금을 받았다며 증언해 주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설명회 참석 2주 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퇴직금 2억 원을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서와 투자 증명서를 받았고 첫 3개월 동안은 약속대로 월 250만 원씩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4개월 차부터 수익금 입금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에게 연락했을 때는 미국 현지 법인과의 송금 절차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다며 곧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저는 박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문의했더니 박 과장은 몇 개월 전 갑자기 사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래투자그룹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2달 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갑자기 퇴거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쉽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가명을 사용했고 회사 등록 정보도 모두 허위였습니다. 계좌는 이미 비워져 있었고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 과장 역시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5년 동안 신뢰했던 동료가 저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맞이한 저는 평생 모아온 퇴직금을 잃고 빈손으로 남겨졌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아내가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고 가족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아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퇴직 후 계획했던 소박한 식당 창업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대신 생계를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밤 근무가 많은 경비원 일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여름 더위와 한겨울 추위를 그대로 맞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과거 회사에서 냉난방이 잘 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아내가 생계를 위해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둘 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휴학하고 일할게요.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해요. 큰아들의 말에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가족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으로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고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일해야 했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각자의 일을 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들은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고 생활 방식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큰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아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50명이 넘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저처럼 퇴직을 앞두거나 막 퇴직한 50대, 60대였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에 가입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과 피해 회복 가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받기도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제가 놓친 경고 신호들이 많았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 약속, 해외 투자라는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 급하게 결정을 종용하는 태도 등이 모두 사기의 징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오랜 동료의 추천이라는 점이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투자에 대한 저의 무지였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오면서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고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무지가 결국 저를 사기꾼의 쉬운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와 깨달은 것은 투자란 결코 쉽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이라면 그 수준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 결정 전에 충분한 조사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도 필요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최근에는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 사기 예방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강의나 상담을 통해 퇴직자들에게 투자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퇴직금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작은 경각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소중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사태는 짧은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신중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대부분 위험하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투자 제안에 대해 의심하십시오. 특히 해외 투자, 검증하기 어려운 사업,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공신력 있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재테크와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은퇴 후 자금 관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갑자기 큰 돈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의 실수와 후회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모은 돈,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잃지 마십시오. 저처럼 인생 황혼기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절망적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분명 더 나은 날이 올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들은 그들의 주요 타깃입니다. 경험 부족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접근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생 일한 대가입니다. 쉽게 불려줄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조금씩 불려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손실을 넘어 자존감과 가족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실수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붙잡히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언젠가는 웃으며 이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사기꾼들을 원망하기보다 저 자신을 더 원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토록 쉽게 속았는지, 왜 더 신중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제가 겪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이어서 극심한 분노와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급기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제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자책감은 견디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이런 감정이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금융 트라우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책과 수치심, 분노와 무력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탓하는 말다툼이 잦았고 나중에는 아예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잠자리도 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부부였지만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특히 대학생인 두 자녀에게 더 이상 등록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주말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청춘이 경제적 부담으로 희생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때 넓었던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졌고 결국 가족 외에는 거의 대화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자책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불안감과 공황 발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연히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요. 그 후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신만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고 법적 대응 방법과 심리적 회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정신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책과 수치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이 저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내와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분노와 실망감을 표현하고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솔직하게 제 실수와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들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의 성숙한 모습에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 가족, 작은 행복들,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잃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성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면서도 나름의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그들의 소소한 고민을 들어주며 도움을 줄 때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월급은 적지만 정직하게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큰 꿈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차근차근 다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조금씩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습니다.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남은 인생,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소망입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노리는 악덕 사기꾼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지인을 이용하거나 그럴듯한 사무실과 서류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해외 투자라는 명목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거나 초기에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신뢰를 쌓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수법에 속지 않으려면 항상 의심하고 검증된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에만 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설명하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서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평생 일한 대가이자 노후를 지탱할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말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보다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방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퇴직을 앞두신 분들께 작은 경각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결정과 충분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의 경험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려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언젠가는 이 시련도 지나가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인생은 실수와 후회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국제 사기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수사는 더욱 복잡해졌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승소 가능성도 불투명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모임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함께 법률 자문을 구하며 대응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정신적으로 매우 소모적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고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냐는 식의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가담자들이 국내에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범들은 여전히 해외에 있어 검거되지 않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국내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들의 재산으로는 전체 피해액의 극히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의 도움도 찾아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저희와 같은 사례는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투자 상품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상 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제도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라면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사기 투자는 그런 보호망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끔 검거된 사기꾼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대처 방법을 듣기도 합니다. 비록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심리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개인적인 회복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 교육을 받으며 남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한 후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근무 중에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주변을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려 노력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명상과 독서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조금씩 세워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외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다시 저축을 시작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고 있으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빠르게 많이보다는 천천히 안전하게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검증된 금융기관을 통한 안전한 투자만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도 변화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 가족과의 관계, 건강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과거의 실수가 떠올라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합니다. 후회보다는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퇴직금은 결코 쉽게 날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경험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언젠가는 이 시련도 지나가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